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필법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쓴 걸 가지고 저 사람은 중경서 필법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과 실사를 오늘 이 시간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경서 조문의 대의는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학술이나 예술이나 과학적 논리라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간단한 것을 얻기 위해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거에 대한 것은 다음에 그 문자로 마지막에 이 간론에 대해서 서서 충분히 또 한번 설명했습니다. 나타난 증상을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거다. 이것이 바로 증후학이다. 제가 나타난 증상이 뭐냐? 견증이죠. 나타난 증상. 이 용어를 제가 기릭동동의 글에서 이것을 봤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굉장히 많이 반성도 하고, 내가 너무 한의학에 대해서 관념적에 빠져 있었구나. 나 자신도. 그래서 제가 쓰는 글 가운데는 나타난 증상에 대한 이 견증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거를 인용하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릭동동이라는 사람이 요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저는, 물론 아주 거의 제가 한 4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견증이 뭐냐? 견증을 통해서 그 원인을 규명한다. 이게 바로 증후학이고 중경의 핵심이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요 말을 제가 나중에 한문으로 썼으니까 그거를 조그만한 글이라도 한번, 저놈이 지글이 뭘 대단하다고 잠깐만 외우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읽어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외울 수도 있고, 딱 중요한 글들은 포인트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자세는 견병지원. 바로 이런 거예요. 견병지원. 병을 보고, 병증을 보고, 병의 원인을 안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제가 이거 외우셨으면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병, 치증, 양유약. 요건 외울 수 있으면 외우라고. 그리고 춘추를 빗대어가지고 그 공자는 춘추를 쓸 때 비인사적 불서, 사람의 일이 아니면은 기록하지 않았다. 중경은 치병에 있어서 치병을 전할 때 비증상이거든, 증상이 아니거든 기술하지 않았다. 잘못돼 있거든요. 증상, 증거거든요. 증거. 이게 증거예요. 증거. 증거만이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거만이 신뢰할 수 있다. 증거가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경찰이 도둑놈 잡아가지고 증거가 있어야지 도둑을 잡아가지고도 검찰에 기소도 하고 그러는 거죠. 증거 없으면은 무혐의가 되잖아요. 이 증이나 증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증거에서 발전이 돼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증거라는 말은 이 증에서 다 나온 거예요. 나타난 증상.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 중경도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했고, 우리 후배들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증상, 오로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건 증상이에요. 이 증상을 설명하는 것은 참고의 사항이지, 결정적으로 옳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중경세배는 병명과 병인들. 병인의 그 혐의가 있는 것이 종종 보이는데, 그것은 정문이 아니다. 단호해야 돼요.
증거 이외의 것은 정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에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면 안 돼요. 자,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기상충. 이게 증상이냐 이거예요. 모호한 말이에요. 사실은 다 증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기상충은 약간 모호성이 있다. 자, 기상충형 요 같은 다 처방이 있죠.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냥 심하유수기. 이게 증상이에요? 증상 아니에요. 이건 병인이지. 수기가 흉엽에 있다. 위중불화. 어떤 분은 뭐 위중불화하면 생강사심탕이다 그러고 위기불화는 이건 다 잘못된 용어예요. 이와 같은 그 글을 봤을 때 모호성이 있거나 그러면 증상이 아니잖아요. 뭐가 위중불화예요? 위중불화가 얼마나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중경의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글이 틀렸다가 아니라 이와 같은 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경서에 또 이와 같은 개념들이 병인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앞서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중경서 대의는 이러 증상이 불이여 병인이라고 딱 그랬잖아요. 그 말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딱 보면은 이러 같은 나중에 이 굉장히 이와 같은 중요한 그 의안이니까 그것은 뒤에 기열수론, 기상충론, 수론에 가서 이거는 설명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의심만 하시면 돼요. 또 흉중유열. 흉중유열이 어떻게 증상이에요? 어떤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흉중에 열이 있다라고 판단 내리는 거죠. 흉중유열로 인해 가지고서 황련탕을 쓰는 거죠. 그러나 어떤 증거가 없이 흉중에 열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앞서도 말했지만은 기가 상충한다. 심하의 수기라든가 열이라든가 또는 어혈제리. 요거는 병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흉도 마찬가지 병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니까 후세 사람이 병이 이거는 병성이에요. 병성, 병독 이와 같은 개념들이 나중에 기릭남해가 기열수론을 제창을 했는데 그와 같은 의안은 중경서 조문에 이미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잘 판단한 거예요. 파악한 거예요. 이게 그 중경서 초기 의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거를 부정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 초기 의안은 저도 이건 믿을만하다. 예, 요거는 또 뒤에 가서 열입혈실이라든가 이 열입혈실이라고 하는 말은 중경서에 나타났지만 소시오탕에 나와 있잖아요. 열이 혈실에 들어갔다. 자궁을 말하는 거잖아요. 혈실은. 그러니까 하복부로 들어갔다. 이것은 추정이잖아요. 증상이 아니잖아요. 추측. 그런데 열입혈실이라는 이 용어가 금계유락하고 소원방이 쓴, 그러니까 수나라 때 소원방이 쓴 소시제병용어로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말들이. 그러니까 부인과지라면서 이걸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후세 사람들이 이거는 소시오탕 요 조문에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열입혈실이 나중에 금계유락이라든가 소시제어 원병운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이와 같은 문제가 과연 증상이냐 병인이냐 그러니까 이게 의안이에요. 중경서에 보이는 초기 의안이에요. 저는 이 초기 의안은 비교적 신뢰를 하는데 이 밖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설이 또 나오고 가설이 나오고 계속 나온 거예요. 가설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위의 개념, 흉이라든가 리라든가 뭐 하초도 마찬가지죠. 이건 병위의 개념. 병위인데 왜 병성? 열이라고 하는 병성. 여기에는 이미 열지 하초에는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보지 않고 열지 하초로서 저당탕을 규정하면은 의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에 의해서 열제하초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에 있으니까 열제하초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열이혈실증에는 소시어탕증이에요. 소시어탕증은 기억도 못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증상을 통해 가지고 병인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견병 지원이 바로 이 뜻이거든요. 증상이라는 게 뭐냐? 억측을 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다. 뭘 억측하거나 색은 의미한 거를 기대해가지고 드러나는 게 아니다. 근데 열이 혈실은 벌써 생각을 해야 되잖아. 열이 혈실에 들어갔다? 왜 혈실이 뭐지? 두통, 발한, 요통.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그 드러나고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예,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억측할 필요가 없는 용어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억측을 요하거나 의미한 것을 들춰낸 뜻이 있으면 그것은 증상이기보다는 병인이다. 열입 혈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열입 혈실. 이거는 벌써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증상이 아니라 병이라는 거죠. 후세 사람의 의아는 무궁한 상을 내포하고, 요거는 허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열입 혈실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내포하고 있고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방의, 처방의 뜻을 방의를 어디로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후세방의 처방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담골 두통, 그 용어 속에는 벌써 무궁한 상을 포함하면서 방의를 어떻게 해? 담골이니까 이진탕을 써야 되잖아요. 이진탕류를 써야 되잖아요. 후세 용어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증이기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건 다 자기들이 날조해서 만드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그것이 그와 같은 개념이 용어가 옳지 못한 것은 비유, 비도, 뭐뭐뿐만 아니라 실증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본말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의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웃더리를 바지처럼 입고 바지를 웃더리 입는 게 그게 전도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뒤집어진 현상이죠. 뭐냐면은 중경은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원을 추측했다고 보면은 중경 이후의 금계 요략은 요 반대로 된 거예요. 먼저 병원을 책 앞에다가 병의 원인을 딱 써요. 풍수주의병, 수주의병 이런 식으로 딱 써요. 음독주의병, 양독주의병 이렇게 병의 원인 간혹 가다가 병명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을 쓰고 병인을 쓰고 거기에 대한 증상을 딱 나열해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한테 먼저 답을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한 거예요. 문제를 보여준 거예요. 중경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상에서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답을 요구한 건데 후세 사람들은 글 쓰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의보감이고 의학이고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본래 우리가 중경을 배우고 중경서에 나타난 정신은 증후학이기 때문에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원을 규명을 하는 그거와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중경서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죠. 뭐 기가 막힌 개념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증상을 근거하지 않고 제가 뭐 계속 글을 이거는 이제 뒤집어 쓴 거예요. 증상을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병인을 알 것이냐. 자서에서 견병지원이라고 그랬지 지원 견병이란 말 안 했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의식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무릇 증상으로서 병인을 고찰하는 것은 중경이고 병인으로서 병증을 논한 것은 후이. 이건 이제 금계유락 같은 거예요. 금계유락.
소음방의 잿병원으로 후세 모든 그 뒤에 벌어지는 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글을 표기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중경의 의안은 뭐 여기 이렇게 했는데 비교적 공안이고 요략이 않은 개인적인 생각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병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썼을 때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병인을 쓰고 여기서 증상을 나열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음독지휘병이라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음독지휘병, 음독으로 인한 병이 발생이 되면 이게 이 개념이 맞느냐는 거예요. 풍지유의병, 수지유의병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개념이 누군가의 개인적인 의안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것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의식이 전도되었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제하초. 열제하초라는 요거는 병의 성질이죠. 하초는 병위죠. 위. 요거는 성질.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의안이 있는 거예요. 병성, 병위, 병독, 어떨 때는 병세, 병기, 병정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용어에. 이것을 중경은 직필이잖아요. 증상만을 썼기 때문에 중경 증상에 빗대어서 기술하면은 어떻게 썼냐면은 열이 하초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나타나는 증상 뭐냐? 대변 비결, 소변 적삭, 흉만, 한강, 발광 이 증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은 나타나는 이 증상을 바로 쓰고 열제 하초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략해버리고 신경을 안 쓰고 이것만 기억을 하면은 의식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열제하초라는 것을 병인을 찾아냈을까? 후세 사람들이 그게 궁금하잖아요. 처방이 있는 거예요. 처방을 보고 이와 같은 증상의 중경이 처방을 보니까 어떨 때는 어혈지제를 쓰고 어떨 때는 절영탕을 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인승리탕을 쓰기도 하고 그걸 보고서 유추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처방과 대조해가지고 의안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조문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걸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중경이 비록 병인을 기술하지 않았으나 그 똑같이 자 증후를 살피면 그 말하는 소위 열제 하초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그 중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가 왜 어렵냐? 증상을 통해 가지고 이 같은 의안을 추정하는 것이지 열이 하초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증후의 상을 구비했다면 그 병인을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증후의 그러한 증상들, 구구한 어떤 증상들을 관찰을 해야지 이와 같은 하나의 용어로서 이와 같은 것을 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는 대변 변비라든가 뭐 소변이 뭐 적삭하다든가 무슨 뭐 한강증이 있다든가 발광증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열이 하초에 뭉쳐가지고 그 어혈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게 변이 심하게 굳어져 있거나 그것을 추측하는 거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건 본인이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히 사사를 이루건대 이것이 중의의 깊은 뜻이다. 또한 중경의 본이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을 통해 가지고서 병인을 추측한다. 병인을 안다는 게 아니라 병원을 안다는 게 아니라 병원을 추측해낼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요거는 다음에 제가 그 육경론 끝나고 직무론 할 때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다룰 거니까 오늘은 이와 같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경에 있어서 실정이 뭐냐, 실사가 뭐냐,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먼저 그 이해하는 뜻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경을 그 존경하고 따르는 게 어찌 방요만 뿐이겠느냐, 처방의 효과 때문이겠는가. 물론 당연히 처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경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어떤 처방은 어디에 쓰면 좋더라든가 다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올바른 이름의 교훈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경의 가장 큰 공은 뭐냐면은 올바른, 저 같은 경우는 올바른 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거는 저는 처방 강의를 안 하잖아요. 임상 강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니까 그거는 그 본인이 뭐 생각하고 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올바른 이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여러분 가운데는 그 글 쓰신 분도 있고 책을 내신 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런데 나만 아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고전이 왜 어렵겠어요? 우리가 한문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 아는 그러한 모호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는 거지. 그거 누구나 다 보고 이해가 되면은 한문 사전 옆에 놓고 다 공부해요. 양방의사들은 안 그렇겠어요? 걔네들 다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니까 의학용어 몇 개만 알아도 다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의 뜻을 둔 사람은 마상, 실체죠. 실체를 확립하고 허상에 미혹되지 아니하면은 실사의 증과 허사로 만들어진 병인이 소소연, 분명하게 백과 흑이 나뉘어지고 피와 차가 구별된다. 이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기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흔들질 않아야지 나중에 가면은 이와 같은 용어를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래서 이와 같은 게 나왔구나라고 그 용어에 휘둘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허사라도. 다만 이것을 내력을 모르면은 허사에 휘둘려 가지고 모호한상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임상지제에 사실은 실사나 허사 이와 같은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옳고 흑은 반드시 그러다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자는 게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중경을 어지럽히는 게 여기 있었고 나아가서 우리 한의학을 어지럽힌 것도 또한 이와 같은 그 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자의 차이는 아주 터럭 같지만은 그 학술의 오류는 천양지차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술에 있어서는 이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임상에서는 물론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왜 학술은 단순히 임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어떤 용어를 쓰고 어떻게 의식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이게 부질없는 것 같아도 크게 보면은 우리 한의학 학술 전체가 이 사회에 올바르게 받아들여지고 같이 동화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쇠퇴하느냐 이게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해석학이에요. 제가
육경 변증론에 육경론할 때 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건 해석학이에요. 어떤 고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논어나 맹자를 그 기준을 했을 때 그게 경서였으니까 논어와 맹자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조선시대가 나타난 거예요. 일본은 논어와 맹자를 우리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안 했어요. 굉장히 차이가 벌어져요. 어떤 해석학이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단체가 흥망성쇠 정말로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속으로는 잘못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해석을 통해서 의식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흑백을 나누고 피차를 구별하겠어요. 그냥 뭐 어느 처방이 잘 듣더라. 뭐 그게 임상에 있어서는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건 잘 알고 있지만은 한 번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경의 그 설을 보면은 글을 쓴 그 취지가 구문, 정문, 위문 요 세 가지로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한번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종류가 중경서에 혼재 있는데 구문은 중경이 수집했던 문, 중경이 이제 그 극근고운이라고 그랬으니까 박채중방 바로 수집한 문이고 정문은 중경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쓴 거죠. 임상을 통해 가지고 남긴 글이라든가. 근데 구문, 정문은 숙하 당시에도 그것을 구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문이 바로 정문이다. 이렇게. 그런데 숙하와 숙하 이후에 그 중경서를 개성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었고 지식이 풍부했지만은 중경의 정문을 본받고자 했지나 마침내 이루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빠진 데에 정확한 증상으로서 보충하지 않고 기왕의 학술로서 빌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인의 문자로서 해석해서 중경을 밝히고자 했지만 도리어 중경을 어둡게 했으니 애석하다. 부득이 우리들이 후세 사람들이 중경설에 방조를 참고한다든가 감조를 고찰해 가지고서 그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실마리들을 엿보자고 했지만은 중경 이후로 우리 한의학이 질이 멸렬해진 것은 다 허사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전한 것 같지만은 많이 발전했죠. 의학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법도 나오고 저도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용어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너무나 많은 허사가 남용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전이 좋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처방 몇 개 중심으로 해서 그냥 한의학이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지 고전은 거의 일부 사람들이 뭐 조금 하는 정도일 뿐이지 이것을 동의보감 하고 그러지만 한의사 가운데 동의보감 다 읽은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없잖아요.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의사인데 왜 우리가 못 읽어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질리기도 하겠죠. 근데 비단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질이한 거예요, 질이. 뭐 멸렬 빠져있죠. 질이 멸렬하는 거. 자고로 옛날서부터 상한론을 논할 때 증상과 처방을 근거해가 중경을 논한 사람 많지만은 문자를 근거로 중경을 논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한다. 왜냐면 이것은 많이 있으니까 처방이나 임상예 같은 경우는 좋은 책들을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와 같이 공부할 때는 이 사람은 왜 자꾸만 이 문자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게 해석학이고 의식을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에 내 자신이 고루하고 가문한 거 있고 감히 내 생각을 말했으니 뒤에 제 글을 읽는 사람은 제가 쓴 그 논설에 대해서 뭐 참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사실을 뭐 여러분이 저를 좋게 보는지 아니면은 뭐 비판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제가 미리 뭐 신경 쓸 건 없으니까. 저는 제 방식에 의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이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 사회에서 저건 뭐 그냥 공연불이다 뭐 저런 건 그렇게 받아들여도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미 만족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어떤 그 의안을 가지고 그 한의학을 이렇게 성립하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나만이 아는 용어가 아닌 누구나 이해하고 경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문자로서 나는 지금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친구 그 한의원을 잠깐 봐준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외국 가면서 그래서 제가 며칠 봐준 그 친구 그 책장에 어떤 그 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분야에 있어서 대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한 1년이가 2년 후배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한글로 써있죠, 당연히. 한 장도 못 읽었어요. 한 장은 고사하고 두 줄 몇 번 하루도 한 번 가서 또 보려고 노력을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명색이 한의사인데 그 사람이 써놓은 글 자체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자기만 아는 용어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대가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사람한테 배우는 사람은 또 그냥 쇠뇌되는 거예요. 비판을 감히 비판도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용어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경서를 이간문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쉽고 간단하다. 이 일본 고반가들이 중경서에 대해서 이간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물론 중국 그 상한론 가운데서 학자들도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이간은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뭐가 쉽고 뭐가 간단한 것이냐.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올라간 학술은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쓰시면 안 돼요. 근데 쉽고 간단한 게 사실은 쉽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알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